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칠레 와인 두 번째 편입니다. 저번에는 칠레의 기후, 환경, 법,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칠레의 포도 품종과 포도 재배 지역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칠레 와인이 많이 들어오고 가격도 나름 괜찮고 한데요. 일반적으로 와인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칠레 와인을 잘 안 마시고 기피한 현상이 있어요. 저마저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칠레 와인은 특유의 피망향이 너무 세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급으로 가더라도 그 피망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피망향이 나게 와인을 만드는지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칠레 와인의 포도 품종은요, 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포도 품종이기 때문에 귀에 익은 포도 품종이 많습니다. 적포도 품종으로는요, 카베르네 소비뇽, 카르메네르, 메를로, 쉬라, 피노누아 등이 있습니다. 소위 국제품종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품종들이죠. 그리고 청포도 품종으로는 소비뇽 블랑과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국제적인 품종이 메인을 이루고 있어요. 청포도 품종은 이외에 좀 다른 품종들도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생산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품종 외에 파이스나 위스카 오브 알렉산드리아 품종이 있는데요. 파이스는 저가 와인이고 위스카 오브 알렉산드리아는 피스코라는 포도 브랜드를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품종은 아닙니다. 칠레는요, 1551년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포도를 재배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국제품종이 들어온 거는 1850년대입니다. 우선 적포도 품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카베르네 소비뇽은 칠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입니다. 1990년 이전에는 파이스라는 저가 와인을 만든 품종이 생산량이 가장 많았지만은 1990년 이후로는 카베르네 소비뇽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메네르, 칠레 하면은 곧바로 나오는 품종일 수도 있죠. 그 이유가 칠레 이외에서는 카르메네르를 중점적으로 많이 키우고 단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칠레에서 카르메네르가 1994년까지는 메를로로 재배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카르메네르와 메를로의 입모양이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살짝의 크기 차이는 있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똑같은 품종이지만 클론 차이, 돌연변이 같은 걸로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키웠는데 알고 보니 서로 다른 품종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카르메네르는 만생종입니다. 그리고 멜로는 카르메네르에 비해서 더 빨리 익는 품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멜로와 카르메네르를 동일시할 경우 카르메네르는 익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를 따야 돼요. 풀레음이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카르메네르를 멜로 생각했던 당시의 와인들은 더욱 많은 풀냄새가 났겠죠. 칠레에서 피노누아는 주로 서늘한 곳에서 키웁니다. 피노누아는 섬세한 품종입니다. 그러므로 더운 곳에서 재배해서 푹 익었을 경우는요, 잼 같은 풍미를 갖게 되고 신선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피노누아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섬세함과 산도가 상대적으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칠레에서도 피노누아는 주로 서늘한 곳에서 키웁니다. 칠레의 와인을 만드는 포도 재배 지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칠레는 와인을 재배한 지역이 6개로 구분돼요. 아타카마 지역, 코킨보 지역, 아콘카과 지역, 센트럴밸리 지역, 남부 지역, 마지막으로 오스트랄, 이렇게 6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타카마와 오스트랄 지역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의를 끌 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WSET 그리고 다양한 책에서는 그 두 지역은 제외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적도와 가까운 지역이 아타카마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밑이 코킨보 지역입니다. 코킨보 지역은 엘퀴밸리, 리마리밸리, 추아파밸리 3개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리마리밸리 같은 경우는요, 바다에 의한 냉각 효과에 의해서 최고의 샤르도네를 키우는 걸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코킨보 지역의 와인들은 잘 안 들어오지만 리마리밸리, 샤르도네는 종종 보이더라고요. 엘퀴밸리는 매우 더울 수 있지만 고도가 2000m나 되기에 냉각 효과를 볼 수 있고 고품질의 우수한 와인들도 생산됩니다. 최근에는 쉬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킨보 지역 밑에는 아콘카과 지역과 센트럴밸리 지역이 있는데요. 두 지역은 칠레 와인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아콘카가는 아콘카가밸리, 카사블랑카밸리, 산안토니오밸리 3가지 하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카사블랑카밸리와 산안토니오밸리는 바닷가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고요. 아콘카가 지역은 동서로 좀 더 길쭉하게 바닷가로부터 내륙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콘카가밸리 지역은요, 내부에서는 레드와인 품종, 그리고 바닷가 쪽에서는 화이트 와인 품종까지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콘카가밸리에 관해서는 딥와인님의 유튜브를 보면요, 그것과 얽힌
재밌는 스토리도 볼 수 있으니까요. 본문에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블랑카 밸리는 바닷가와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안개 그리고 해안에서 불어오는 오후의 바람에 의해서 냉각 효과를 봅니다. 그런 바람의 영향으로요. 오후의 온도를 10도까지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센트럴밸리에 비해서 포도의 생장기간이 최대 1개월이나 길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서늘한 환경에 의해서 소비뇽 블랑을 주로 재배하고 있고요. 산안토니오 밸리도 바닷가 가까워서 해안의 효과를 보고 그럼으로써 소비뇽 블랑과 샤도네이 그리고 신선함이 필요한 레드와인 품종인 피노누아를 키웁니다. 산안토니오 밸리 내에 있는 레이다 밸리 같은 경우는요.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로 유명한 곳입니다. 센트럴밸리 지역은 그 밑에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마이포 밸리, 라펠 밸리, 쿠리코 밸리, 마울레 밸리가 그것입니다. 라펠 밸리는 카차포알과 콜차고아로 또 나눠집니다. 칠레 와인을 공부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게 이런 말 하나하나가 다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칠레 와인을 드시면서 그 와인의 라벨을 몇 번 보셨다면 사실 매우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칠레 와인을 마실 때 여러분들께서 레이블을 한 번 더 본다고 하면은 칠레 와인을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포 밸리는 수도인 산티아고와 가깝기 때문에 전통적인 와인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요, 마이포 밸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요, 바다의 영향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데스에 내려오는 찬 공기의 혜택을 보는 구릉지대에 위치합니다. 라펠 밸리 중에 카차포알 밸리는 좀 더 내륙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해양의 영향을 못 받아서요,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생종인 카르메네르가 잘 자라고요. 또 다른 라펠 밸리의 산지 콜차고아 밸리는요, 카차포알에 비해서 더욱 넓게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은 레드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 카르메네르, 쉬라를 키우고요. 태평양과 가까운 지역은 청포도 품종을 키웁니다. 또한 콜차고아 지역은 점토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칠레 최고의 메를로를 키우는 곳입니다. 예전에 보르도 우안에서 얘기했듯이 점토질 토양은 메를로와 잘 맞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밑에 쿠리코 밸리가 있고 그 밑에 마울레 밸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센트럴 밸리라는 와인들은요, 마울로 밸리에서 생산하는 포도로 만듭니다. 저가의 블렌드 레드 와인 및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런데 쿠리코 밸리와 마울레 밸리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는 롬품종으로 핫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이타타 밸리, 비오비오 밸리, 마이코 세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전통적인 포도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스와 위스카 오브 알렉산드리아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위도가 높다 보니까요, 최근에는 비오니의 리슬링, 게브리치 트라비너 같은 청포도 품종도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잠재력, 가능성은 보이고 있지만 크게 부각되는 곳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남부 지역은 그 가능성 때문에 많은 와인 지주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여기 와인을 보면요, 마이포 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와인 또한 마이포 밸리가 적혀 있고요. 이 와인은 카차포알, 이 와인은 센트럴 밸리, 이 와인은 지역이 아예 안 적혀 있고 칠레 와인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역이 적힌 새 와인이 보다 고급 와인이고요. 센트럴 밸리라는 큰 지역이 적힌 와인은 그것보다는 좀 더 급이 낮은 와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칠레 와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특별한 생산적을 알 수 없는 포도로 만든 와인인 거죠. 두 편에 걸쳐서 칠레 와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칠레 와인에 관심을 가지시고 와인의 지식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나 즐거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